서대문 FM 군위의 길이 있는 풍경 안철희입니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어떤 길 위에서 어떤 풍경을 그리셨나요? 그 길이에서 늘 평안하고 행복하시길 바라며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앞으로 5개월 동안 순례길학교 교장쌤 및 회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길에 대한 좋은 정보를 나누고 또 인생길에서 만난 귀한 인연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시간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순례길학교에서 알리고 싶은 좋은 소식이나 정보가 있으면 꼭 저에게 연락해 주세요. 이 방송에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조용필 작가님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세계 일주를 자동차로 하시면서 돌아다녀 보셨는데 세계 여러 나라를 그중에 한 나라 키르기즈스탄에 대한 사랑이 아주 각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나라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어떤 매력에 빠지신 걸까요? 글쎄요, 여행을 다들 참 제야에는 여행 고수님들이 많습니다. 많이 다녀보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도 저 나름대로는 뭐 제법 다녔네 이래 뭐 했는데 정말 제가 허리가 저절로 꺾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들은 대부분 공통점이 있어요. 네. 그 여행 처음 가신다고 해서 죄송한 이야기인데 초기 여행자분들은 주로 보면은 뭐 배낭여행이다. 그렇지 않으면 가까운 근교의 중국이나 일본이나 동남아 이래 하시다가 자꾸 영역을 넓혀가시고 한번 다녀오신 분들은 그 재미에 빠지면 또 다시 더 먼데 꿈꾸고 나가고 이렇게 되지요. 유럽 쪽도 참 많이 가시는데 결국은 다들 제일 손꼽는 거는 자연, 그 대자연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파리 에펠탑이다, 루브르 박물관이다, 뭐 템즈 강이다, 국회의사당이다 많이 다니고 이래야지만은 네. 독일의 브란드부르크 문도 유명하고 유명한 명소들이 많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네네. 박물관도 많고 성당들도 많고 이런데 네. 결국은 인공물은 자연 그대로인 그 모습에 사람들이 더욱더 빠지고 심취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뭐 100여 개국을 다녀봤는데 그 중에서는 역시 대자연만 있는 사람이 만든 어떤 인위적인 게 없는 곳이 제일 와닿더라고요. 그게 네. 뭐 저뿐만 아니고 뭐 나름대로 뭐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다 그걸 공통점이 되는 사실이니까 아마 틀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저 자신도 역시나 눈앞에 아무것도 없는 게 펼쳐질 때 대자연만, 그게 뭐 비록 황량한 벌판이거나 사막이거나 간에 네네. 전봇대에는 없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면 저절로 하고 탄성도 나오고 와 하는 그런 감탄. 근데 그 제뿐만 아니고 다들 공통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 근처에서 가장 좋은 곳이 아무래도 뭐 대자연만 있는 곳이면은 뭐 시베리아 네. 황금 벌판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몽골 사막 같은 것도 그러고. 네. 네, 그리고 제 같은 경우에 제 입장에서는 제일 와닿는 곳이 키르기스탄과 그 타지키스탄이었습니다. 둘 다 좀 생소한 나라 이름이라서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뭐 네. 스탄이라는 이름은 뭐 러시아어로 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 러시아의 이 변방이었다는 이야기가 되죠. 두 나라 다 중앙아시아 거의 대부분의 스탄 국가들이 1991년도에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네. 독립을 쟁취하고 독립된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아껴도 됩니다만은 역시 그 대자연이 그대로 있다는 그런 점에서 우리 생경하기도 하지만은 그 네. 생생한 대자연이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빠지던 나라고 제일 가고 싶은 나라고 그래서 늘 키르기스탄을 꿈꾸다가 지금 그쪽으로 매달려 있습니다. 아니 저도 이제 올 6월에 조용필 작가님과 같이 키르기즈스탄에 갔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너무너무 아름다운 자연에 진짜 매료됐어요. 꼭 다시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키르기즈스탄에 대해서 한번 오늘 사람들에게 같이 얘기해주고 싶은 것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막 키르기스탄의 자연 환경을 이야기하면은 일단 네. 뭐 우리보다가 조금 더 위도상으로 높은 나라입니다. 면적은 딱
거의 우리의 2배 면적입니다. 작은 나라가 아니지요. 우리 대한민국만 대한민국의 말하나요? 한반도 전체보다는 조금 작은 나라고. 생각보다 되게 작네요. 전 굉장히 큰 줄 알았는데요. 그렇지만은 네. 국토의 90%가 해발 1000m가 넘습니다. 와. 그럼 네. 국토의 80%가 해발 2000m가 넘고 국토의 60%가 해발 3000m가 넘는 나라예요. 지리적으로 뭐 좀 네. 높은 나라인데 그러네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 키르기스탄의 평균 해발 고도 네. 대략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평균이요. 네. 평균이니까 한 1,500? 백두산보다 조금 높습니다. 평균이요? 2750m. 예. 와, 세상에 그 진짜 높은 곳이군요. 제일 높은 산은 거기 뭐 밑에 남부에 있는 렌산이라고 있는데 네. 해발 7,300m입니다. 우리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7천이요? 예. 와, 진짜 상상이 안 되네요. 우리 네. 2배나 되는 크기를 가진 나라인데 인구는 서울 인구보다 적습니다. 전 국민 다 합쳐봐야 720만 명밖에 안 돼요. 아, 그러면 720만 명이요? 720만 명이 천만도 안 되는 거네요. 그 높은 나라에 살고 있는데 뭐 높은 나라는 자연적으로 사람이 살 수 없을 거고 높은 지역은 네. 그러면 거의 다 이제 해발 1000m, 2000m 이런 부분에 다들 집합해서 살고 있습니다. 네. 민족적으로는 뭐 이미 좀 선사시대부터 있었던 유족들도 많고 이런데 거주 인구가 적어서 크게 네. 이제 안 되고 또 나라 자체가 험준한 지형에 있으니까 네. 또 이래 세계적인 조류나 이런 데서는 좀 부응하지 못한 나라입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쉽게 알고 있는 실크로드 네네. 뭐 어디서부터 그럼 보통 뭐 시안에서부터 튀르키예의 이스탄불까지로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죠. 네. 딱 그 실크로드의 정중앙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예전에 실크로드를 이렇게 통과했던 그런 그렇죠. 곳인가요? 그런데 예전에 그 실크로드 거상들이 네. 타라반들이 움직일 때 제일 힘들었던 지역이 우리 뭐 소위 이야기하는 저 뭐 중국 안쪽에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네. 키르기스탄 지역이 제일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 네. 키르기스탄이 사실은 또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지만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 중에 4개의 나라가 있는데 제일 북쪽으로는 카자흐스탄 네. 엄청 큰 나라지요. 우리나라 27배나 되는 큰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우즈베키스탄 우리가 네. 기에 익은 나라지요. 네.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이제 낯선 나라입니다만은 굉장히 독립성 강한 타지키스탄입니다. 그 다음에 네. 그 이제 동서쪽으로 접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신장 위거르 하고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 중국의 신장 위거르는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그 여행으로서는 가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신장 네. 위거르라든가 티베트 지역 쪽은 중국에서는 이제 허가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나라들이. 근데 그게 이제 국경 문제도 미묘하지만은 텐산산맥 본류가 시작되는 그런 험준한 지형이기 때문에 네. 중국에서 바르는 텐산산맥이 키르기스탄을 거쳐서 타지키스탄을 지나가면은 그쪽에서부터는 이제 파미르 고원이 시작되고 네. 파미르 고원이 어디나 히말라야하고 합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네. 험준한 지형, 사람이 살기 어려운 네네. 지형. 그 다음에 또 쉽게 고산병, 고도에 올라가면 우리가 또 제일 힘든 게 그 고산병이에요. 네네. 보통인들은 뭐 3,500 정도 올라가면 느끼기 시작하는데 네네. 고산병 지역이니까 사람이 아무래도 뭐 쾌적한 주거 환경이 될 수는 없는 곳이지. 네. 그 다음에 역설적으로 네네. 그게 또 다른 나라의 침공이나 침략을 방어해주는 그런 요소도 되니까 굉장히 네네. 독립성이 강하고 전통 문화도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뭐 민족성으로 따지면은 네네. 이제 바른 게 우리는 뭐 우라이야 한국 사람들은 이제 우랄 알타이 어족이다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쪽도 네. 마찬가지예요. 우랄 산맥 동방에 있는 예니세이 강 바이칼 호수 옆에 있습니다. 예니세이 네. 강에서 거주하던 사람들이 밑으로 추우니까 네. 밑으로 내려오다가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카자흐스탄에 머문 사람들이 있고 네네. 그다음 카자흐스탄에서도 좀 더 내려가 보자 남쪽으로 네. 이래가 내려온 게 그 다음이 이제 이 키르기스탄 쪽이에요. 근데 이제 아. 아무래도 인구가 네네. 적죠. 네. 네. 그건 희소성이 있는 나라인데 경제적으로는 좀 우리보다 많이
우리 수준하고는 조금 거리가 좀 있는 나라예요. 근데 뭐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네네.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네네. 실제 사는 사람들의 행복도나 네. 만족도 같은 걸 보면은 차라리 우리보다 높으면 높지 낮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네. 제가 부러워하는 점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떠난 모습이 굉장히 좀 인상 깊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제가 참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일단 사람들이 선량합니다. 잘 보셨어요. 네. 그래서 좀 그 위에 다른 스탄 국가들 가면은 굉장히 좀 몸도 움츠러들고 조심스러웁니다. 뭐 네. 우리도 사람이니까 감각이라는 거 있죠. 사기 보지는 않았는데 네네. 그냥 보는 순간에도 조금 주의스럽고 조심스러워서 몸이 움츠러드는 경우가 있는데 네. 키르에서는 일단 사람들이 만면에 웃음을 띱니다. 눈이 네. 마주치면 저절로 웃어요. 네. 그 부분도 참 좋고 네. 그걸 믿으면은 안 되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음도 모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굉장히 근면하고 좀 네. 성실한 점 그 쉬고 있거나 뭐 놀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 보기가 드문 것 같아요. 애들 많은 것도 참 부럽고 거기 네. 지금 인구 증가율이 3.7%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마이너스 그러게요. 않습니까? 예. 네. 늘 제가 다니면 보면 부러운 게 이 애들 많이 노는 거 학교에 애들 붐비는 것도 참 부럽고 또 네. 길거리에서 이 임신해서 배가 아. 부른 세댁들 많은 점도 네. 보면 참 부러워요. 네. 예전에는 우리도 흔했는데 이제는 네. 보기 힘든 장면이니까. 그러게요. 예. 그 이제 자꾸 불과 한 7, 8년 전만 해도 인구가 600만 겨우 넘었는데 네. 지금 뭐 720만에 이른다는 점도 그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네요. 뭐 아직 그 인구 밀도도 낮은 나라고 결국은 이제 교육률도 꽤 높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성장 가능성 같은 거는 참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이 네. 제가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키르기즈스탄에서 꼭 이곳은 꼭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 혹시 있으실까요? 그런 지역이나? 거기 한국에서 키르기스탄을 가려면은 이제 네. 들어가는 방법이 네. 예전 불과 2, 3년 전만 해도 뭐 옆에 주변 국가를 갔다가 들어갔어야 돼요. 북쪽에 카자흐스탄을 가서 알마티에서 들어가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우즈베키스탄을 가서 타슈켄트에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네. 지금은 이제 수도 비스케크로 직항편이 생겼습니다. 작년 초에 그래서 굉장히 가는 시간도 단축되었고 수도 비스케크 자체부터 뭐 2, 300년밖에 역사가 없는 좀 그런 나라지만은 예전에 구러시아 구소련 시절에 이제 군사 기지라 그럴까 뭐 그런 지역으로 시작된 도시인데 재밌어요. 생동감 있고 볼 것도 많고 그런 것보다 역시 카자흐스탄하고 달리 우리가 키르기스탄 가는 목적이 이제 관광이나 여행을 가더라도 일단 대자연이 거의 대부분 주릅니다. 네네. 그 넓은 나라에 제 경험으로는 어느 코스를 가더라도 전부 감탄사가 나오고 놀라게 되고 그 자연의 경이로움에 저절로 고개가 숙이지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또 고산지대가 많으니까 뭐 6월, 7월에도 전부 먼 산에 눈들이 잔뜩 있고 또 6월달에 가셨을 때도 눈 만나셨죠. 맞아요, 산에서. 맞습니다. 야생화가 이렇게 주위에 피어 있고 먼 산에는 눈이 있고 너무 환상적인 광경이었어요. 그런 광경이 이제 뭐 쉽게 볼 수 있는 광경은 아니고 그 산악의 지형이 뭐 우리 설악산도 충분히 아름답죠. 서북 능선이라든가 뭐 용화장성 저도 그쪽으로 자주 다니고 즐겼습니다만 작죠. 규모가. 거기는 뭐 파노라마로 시선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그런 장면이 펼쳐지니까. 네, 맞습니다. 저절로 감탄하게 되는 그런 지금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서도 눈에 선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그 텐산 산맥의 그 위용 그를 아래서 우리 사람이 참 미천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고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둘러보면서 그 푸르른 산도 보이긴 하지만 또 이렇게 그냥 거의 사막같이 조그만 풀만 막 나 있는 그런 지형도 있고 굉장히 좀 다양한 지형이 많더라고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평균 고도가 2,750m니까 일단 네네. 수목 한계선 위에예요. 아,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게 네네. 2,200이라든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무가 못 자라는 높이가 많으니까. 나무가 못 자라서. 근데 저기대로 내려오면은 네. 숲이 우거진 가뭄비 숲도 많고 이런 알탄나라산 같은 경우는 늘 네네. 숲속 계곡 사이로 걸어가야 되는 그런 코스도 있고 이러니까 일단 뭐 다양성도 가지고 있는 네, 나라더라고요. 굉장히 예. 볼거리가 굉장히 다양했던 것 네. 같아요. 근데 지루함이 없이. 예, 근데 뭐 가서 뭘 사겠다, 쇼핑을 하겠다, 네. 뭐 이런 건 사실 별 그런 구경거리가 없습니다. 아. 시내 가더라도. 네, 그러니까 그냥 오로지 대자연.네, 그게 뭐 대자연이 뭐 별거냐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사실은 인공 구조물이 하나도 없는 전봇대 하나 없고 전기줄 하나 없고 네. 지금도 산악지는 거의 대부분이 전기가 안 들어갑니다. 네, 맞아요. 국토 내- 와이파이가 예. 안 됐었죠. 네. 국토 내 도로 포장률이 제가 알기로 6%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얼마나 그 열악한 환경이냐 한데 근데 그게 즐겁더라고요. 아, 예. 차로 달리면 앞차가 먼지 일으키면 그 먼지 들이키면서 또 네. 내 뒤차로로 먼지 넘겨주고 하는 그런 재미도 있고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초반에라든가 뭐 우리 한국 땅도 대부분 비포장도로 했을 때는 그런 게 있죠. 향수 네, 어릴 네네. 때 봤던 기억을 되풀이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그들을 보다가 지금 뭐 경제적으로 부유하다 좀 더 잘 산다 이런 네. 가지고 어떤 우월감이나 그 네네. 사람들 열등시하면 안 되죠. 그렇죠. 문화의 차이, 네. 역사의 차이는 다 네. 있는 거고 그런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네. 생각하는 거는 만족도, 네. 행복도 내가 얼마나 지금 즐거우냐 행복하냐 하는 네네. 거는 우리처럼 이래 막 바삐 살고 촉박하고 쫓기고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아, 그 네. 부분은 그런 뭐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부럽죠. 네. 절박하게 사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으니까 네. 야, 다들 느긋하고 행복해 보이고 여유로우니까 네. 우리한테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게요. 예. 제가 저녁 때 좀 시간이 있어서 그 비슈케 밤거리를 나가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냥 저희 선입견으로 굉장히 무서울 줄 알았어요. 거기다가 이게 예전에 공산국가였던 나라 막 이런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거 나가도 될까 하다가 이제 같이 방 쓰시는 분하고 나갔는데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도 네. 이제 좀 선입감이라든가 네. 좀 잘못된 표현들이 있고 네.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낯선 나라고 우리 귀에는 네네. 익숙한 나라가 아닌 유럽처럼 네네. 근데 굉장히 뭐 예전에 공산국가였다는 지금 현재 사실상 이 지구상의 공산국가는 지금 현재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치안 문제도 그런 거예요. 아, 우리 뭐 나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우리 치안보다 나으면 낫지 못하지 네.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사람들 순박한 거. 네. 그다음 유럽 가면은 잠시도 방심할 수가 없어요. 아, 오히려 예, 유럽이요. 뭐 소매치기라든가 이상한 바람잡이들 오고 네. 뭐 집시들 와서 네. 하다가 또 나쁜 짓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네네. 그쪽은 일단 사람들 웃으니까. 네네. 그다음에 뭐 길거리 아까 나가 보셨다 네네. 하지만 본능적으로 좀 치안이 불안하다 싶으면 못 나갑니다. 아, 나가더라도 바로 야 돌아가자 이렇게 돌아오게 네네. 되는데 네. 밤거리 공원 가보셨죠? 예. 와, 남은 너무 숲은, 여유롭고, 예. 숲은 얼마나 많고 또 가족 네. 단위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 예. 그리고 그 관람차도 예. 막 돌아가고 예, 예. 너무 막 축제 분위기 같은 그런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근데 네. 비스케크만 해도 이 수도에 공원이 굉장히 많고 아, 또 네네. 예전 러시아 때 계획 도시였으니까 네. 정방향으로 길들로 쭉쭉 아, 바르고 네네. 골목길도 없고 그다음 또 집들이 인구는 적고 땅은 넓으니까 네. 면적은 넓죠. 아. 도시 면적은 굉장히 넓은 편인데 네네네. 근데 문제는 또 나름대로 또 문제는 있어요. 요즘 차들이 급격히 늘어서 뭐 러시아 때 그러게요. 도로가 막히고 그런 것도 있고 네네. 교통체증. 예,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이 사회 간접 자본 측면에서는 네. 인프라는 굉장히 아직 부족합니다. 아, 아까 네네. 말씀하셨듯이 저기 뭐 데이터가 안 되니까 네네. 뭐 와이파이도 안 터지고 인터넷도 아하. 늦고 네. 뭐 호텔 내부에서도 굉장히 불편하고 이런 건 있는데 네. 그런 거는 우리가
즐겨야 되는 거예요. 그쵸. 아, 우리도 네. 예전에 그랬다 이렇게 네.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아, 그죠. 키르기즈스탄이란 나라 참 매력적인 나라인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면 여기서 한번 전통 악기 연주 한번 들어볼까요? 코무즈요? 고무죠. 네, 코무즈라는 악기인데 한 1,000명이나 되는 이 연주자들이 함께 연주하는 너무나 멋진 곡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와, 너무나 멋진 연주네요. 대단합니다. 아니, 이거는 사실 동영상을 보는 게 훨씬 더 멋질 것 같아요. 이 기타 같이 생긴 악기를 코뮤즈라고 네, 부르죠. 코무즈라고 부르는 것을 굉장히 특이한 동작을 하면서 연주하네요. 이 전통 악기고 네. 손동작은 이제 그 자대자인의 새들이 날아다니는 아. 그거를 동박새 새들이 날아다니는 모양을 흉내낸 거라고 그래요. 와. 삼현인데 네네. 세 줄 악기인데 소리가 참 미묘하고 오묘하고 네. 볼수록 멋집니다. 진짜 멋지네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꼭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전통악기 코무즈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그 키르기즈스탄 사람들은 주로 예전에 유목민이었잖아요. 유목 문화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그 정주인들이 아니고 어떤 네. 터잡아서 뭐 강가나 강기석에 사는 그런 마을도 있습니다만은 네, 나라 자체가 크게 산업으로 따지면은 그 유목 말고는 달리 할 게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네네. 예전에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구소련 때도 뭐 이래 그네들이 찾아와서 뭐 한 것도 있습니다만 공업 시설이라든가 뭐 네네. 광산이라든가 이런 거 있지만은 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자기 나라에 착취해서 가져가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고 이제 그 현지인들이 사는 거는 결국은 뭐 대자연 속에서 유목밖에 할 게 없으니까 네. 그런 게인데 가보면은 뭐 우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동물들이 양떼, 소떼, 네, 맞습니다. 올라가면은 네. 다른 낙타도 있고 네, 다른 동물들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모든 인구보다가 몇 배나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겨울철에는 눈이 많은 지역이니까 네네. 아래쪽으로 자꾸 내려오게 되고 네. 아마 봄이 되면 자꾸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양떼들을 건드리고 소떼들을 건드리고 네. 말떼들을 건드리고 풀을 찾아서
네, 양식을 찾아서 걸어야 저희가 됩니다. 송쿨 호수 올라갈 때 그 양들이랑 말들도 네, 같이 올라갔었죠. 네. 예, 송쿨 호수가 이제 뭐그좀그 관광지나 여행지로 추천을 드리면 저는 키르기스탄에서는 언제나 송쿨 호수를 현재까지는 최고로 칩니다. 아. 제일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고 네네. 물론 뭐 수도에서까지 가는데 6시간이 걸리는 도로를 지나야 됩니다만은 네네. 그만큼 멋진 풍광을 우리한테 선사를 하죠. 갈 때 올 때 고생했는 게 그냥 한순간에 다 잊어버릴 만큼. 네, 진짜 그러는데 너무 너무 멋졌어요. 그 네. 이 송쿨 호수 해수면이 아니죠. 호수면이 네. 그게 해발 3,016m입니다. 3,016m요. 네. 그다음 3,016m 위에 우리 예전 표현을 하면은 400만 평에 따른 땅이 있는데 네. 보셨으니까 알지만 그게 분지지 않습니까? 네. 풀밖에 와, 없는 거예요. 네, 나무는 맞아요. 없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네. 동물 가축들이 뜯어먹을 풀들이 있으니까 네. 그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5월 달까지도 눈이 있어가지고 거의 가기가 힘든데 네. 6월 되면 눈이 녹으면서 야생아들이 만반한 네, 사이로 이제 맞습니다. 모든 인근에서 동물들이 다 그리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것도 러시아어입니다. 네, 6월 러시아. 반대로 맞습니다. 9월 삐쩍 말른 동물들을 계속 이끌고 올라가는데 하루 만에 네. 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거의 뭐 밑에서 올라가는데 60km 거리니까 하루에 네. 뭐 20km씩 이래 가더라도 3일 4일씩 올라가는 건데 네. 위에 뭐 몇만 마리 뭐 수천만 마리다 이런 세어보지 못했습니다만은 네. 현지 언론들을 보니까 뭐 네. 800만 마리가 있다, 뭐 1000만 마리가 있다 그 이러는데 인구보다 많다는 얘기네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네. 그런 재미있는 표현들을 봤습니다. 네. 우리가 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네. 동물들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이제 길가에 있는 그 배랑에 있는 풀들 다 뜯어먹으면서 올라가고. 네. 그래서 송콜로스에 올라가면은 여름 내내 2-3달 동안 시커 거기서 먹는 거예요. 와. 그 먹고 네. 자고 하면서 그 유목이 네. 그런 거니까. 아. 그다음 살이 통통 쪄가지고 네. 9월 말 눈이 오기 시작하면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반대로. 아, 네네. 내려올 때는 이제 내려오는 길들이 막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기로 대략 한 5개의 도로가 있는데 송쿨로 올라가는 도로가 있는데 네네. 저는 아직 뭐 3군데밖에 못 갔습니다. 2군데는 아직 못 가봤는데 아, 네.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그 길로 또 한번 올라가 보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데 네. 그만큼 전기도 안 들어오지요. 네. 인터넷 없는 건 당연하고 건물 네. 하나 없습니다. 있는 네, 거는 네. 전부 유르트라고 하죠. 네, 유르트. 그 몽골에서는 그걸 게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 거의 네네. 유사합니다. 네. 양털로 만든 있고 네. 빼대는 좀 나무로 해서 어디든지 아, 네. 해체 작업이 가능하도록 해야지 네네. 뭐 말에 풀어서 말에다가 싣고 또 네. 옮길 수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들의 전통적인 가옥이 되어버리고 네. 항상 옮겨야 되니까 풀을 네. 찾아서. 네. 그럼 그거는 이제 몽골하고 거의 유사하더라고요. 근데 아, 그게 지금 키르기스탄의 국기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셨을 거예요. 네네. 온통 빨간색에다가 한가운데 원이 있습니다. 그 네. 원이 그 유르트의 천장에 있는 아. 환기구하고 똑같습니다. 그걸 네. 예시로 해놓은 거고 아, 국기에 테두리 둘러싸고 있는 게 이제 40개 햇살이 있는데 네. 태양입니다. 아, 태양을 둘러싸고 있는 햇살 40개는 이제 전통 키르기스탄의 40개 민족을 표시한 40개 민족. 와, 굉장히 여러 민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군요. 예전에 그 뭐 우리 지금 우리 대한민국처럼 우리 옛날에 뭐 네. 신라 고조선 이때 오면은 우리가 뭐 평지가 많으니까 네. 뭐 단일 민족도 가능했는데 그는 원체 오지고 산지고 이러니까 네네. 산 넘어 또 다른 사람이 살고 교류하기 힘드니까 네네. 뭐 부족들이 따로따로 아, 살았다고 그러겠네요. 네. 네, 진짜. 접근성이 나쁘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아,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네네. 역설적으로 네. 그게 대자연들이 지금 보존되어 있고 아. 그걸 지금 우리가 보고 즐기는 것 네네. 같아요. 저희가 또 그 체험할 수 있는 곳도 있지 않나요? 제가 지금 이제 키로가 좋아서 뭐 네. 한 10번 이상 다녔고 네. 그다음 그쪽 좋아하는 걸 하려고 하니까 뭐 결국은 다른 분들의 권유도 있고 이래서 뭐 키르기스탄 전문 여행사를 차렸습니다. 네. 네. 아시다시피 길 따라 필 따라 제 이름도 너무 넣고 멋져요. 있는데 네. 그렇게 차리고 이래 몇 번 가보고 이래서 네네. 이제 저는
많이 다녔습니다만은 네. 또 이제 처음 가시는 분들은 사실 가기가 힘든 곳이니까 네. 짧은 시간에 그만큼 효율성을 높이고 효용성을 찾다 보니까 이제 코스를 아. 정하는데 네. 이게 자꾸 늘 리서치하고 이러면서 이제 제일 쾌적하고 한 번 일정에서 볼 수 있는 경로가 거의 확정이 돼 버리더라고요. 현재 비행편도 네네. 비수기 때는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인천공항에서 네. 화요일 날 오후에 출발해서 그쭉 비스케크에서 수요일 날 새벽에 돌아오는 편. 한 7시간 걸리나요? 갈 때 7시간 올 때 6시간 40분 정도 비행 네네. 시간이 걸립니다만 네.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된 시간에 좋은 곳들을 보여드리려니까 네. 그다음 또 많은 걸 체험하게 하려니까 결국 이제 그 전에 그 넓은 키르기스탄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유로트를 다 만드는 거 아니고 그 네. 안에서 이제 세분화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네. 지역에서는 양탄자를 많이 짜고 뭐 어떤 지역에서는 뭐 모자 같은 의류품을 많이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 네네. 그 이시클 호수 남쪽에 키질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키질투 마을이 네. 그 키르기스탄 안에 90%의 유로트를 만들어 공급하는 그런 90%는 거의 다네요. 거의 대부분이죠. 네. 그 또 마을이 재미있는 게 마을 네. 안에서 또 분업화가 잘 되어 있어요. 네네. 어떤 집에서는 안에서는 기둥만 만들고 어떤 집에서는 네. 이제 출입문만 만들고 어떤 집은 또 안에 장식하는 장식품들만 매듭만 만들고 그게 다 네. 분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네. 집은 양틀로 벽면만 짜는 집도 있고. 네. 그 마을 전체가 이제 그 키질투 마을 전체가 그런데 제 여행 과정에서는 그 네. 키질투 마을에서 또 직접 우리가 네. 직접 참여해서 만드는 시범을 해봅니다. 경험을 네. 해보는 네. 거예요. 그래 그 물론 현지인들이 도와주고 네. 우리 같이 가신 일행분들이 이제 거드는 그런 형식이지만 보고 즐기고 배우는 그런 네. 과정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 참여해 봤었는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냥 근데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네, 같이 이렇게 과학적이죠. 이렇게 짝짝 그러니까 무슨 퍼즐 맞히듯이 예. 이렇게 맞추면 딱딱딱 들어맞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네. 지혜와 지식이 담겨가지고 네. 이제 짧은 시간에 결속하고 해체를 해가지고 이동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는 게 또 그게 또 재미있는 게 네. 키르기스탄 안에서도 그런 유로트 짓기 대회가 있어요. 그렇다네요. 네,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전통 문화니까 그런 거는 뭐 계속 개선 발전되기를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저것 들을 얘기가 너무 많네요. 예. 그리고 또 사실 키르기즈스탄 하면 또 트레킹이 또 유명하지 않나요? 그렇죠. 예. 네. 아무래도 고산도 많고 큰 산들이 많으니까 네. 밑에서 보고 즐기는 것도 참 좋은데 직접 참여하시는 분들도 네.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트레킹 코스들이 일단 우리나라하고는 좀 달리 거의 대부분이 이제 덩치들이 크니까 네. 당일치기로는 어려운 코스들이 많아요. 네. 뭐 가면은 2박 3일 또 3박 4일 이런 코스들도 많은데 네네. 키르기스탄이 또 하나의 장점이 물이 많은 나라입니다. 강수량은 굉장히 적어요. 강수량은 적은데 물이 많다. 물이 많으니까 네. 만년설들이 1년 내내 녹으니까 만년설. 계곡마다 물이 네. 많습니다. 근데 네네. 그 물들이 이제 또 석회질이 많아가지고 쉽게 마시면 또 안 되는 그런 상황. 근데 색깔은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옥색. 에메랄드 색깔, 네. 비치 색깔이고 너무 색이 예뻤어요. 우유빛도 있고 정말 네. 예쁘지요. 근데 네. 이제 마시면은 이제 탈이 나니까 안 되는데 네네. 그런 장면을 보려면은 네. 일단 여름에도 키르기스탄도 낮은 지역은 뭐냐면 뭐 36, 7도까지 올라가는데 습도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햇빛만 강한데 네네. 그늘만 들어가면은 또 뭐 버틸만 시원한가요? 하지요. 예, 시원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우리처럼 무더운 날씨가 아니니까. 네네. 예. 근데 만년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만년설이 그 기준으로 지리학적으로는 네. 5,000m가 넘어가야지 만년설이 넘어갑니다. 7월 8월에도 네. 덜 높고 높긴 네. 높습니다만은 덜 네. 높죠. 그러니까 그까지 여름에 이제 5,000까지 가려면 몇 가지 감수를 해야 되는 트레킹 코스들이 많은 거예요. 일반인들은. 네. 그게 쉽게 첫 번째로 네. 물이 흔하고 물이 많은 나라인데 식수가 없으니까 물을 가져가야 되는데 네네. 아이러니네요. 두 번째로 5,000m까지 가려고 그러면 꼭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죠.
고산병. 아, 고산병. 예,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아니면은 이제 네. 일반인들은 조금 그냥 한 3천, 4천 사이에서 맛만 보고 내려와야 되는 상황들이 참 많고, 네. 물론 뭐 체력적으로 자신 있고 이러면은 또 천천히 걸어 올라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적응이 되는데, 네. 그래도 그 고산병이 경험해 보시면 참 힘들어요. 네. 기분도 나쁘고 머리 네. 아프고 눈 따가워지고 눈이 네. 막말로 눈이 좀 눈알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예. 들고 사실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사람마다 좀 다른가 봐요, 정체가 고산병이. 다른데 때로는 공통점들은 이제 그런 거예요. 네. 호흡 가빠지고 네. 막 그러니까 경험 안 해본 아픔이니까 힘들죠. 저도 그때 송크로스 올라갔을 때 가슴이 너무 벅차서 저는 너무 좋아서 벅찬 줄 알았더니 그게 약간은 고산 증세였나요? 송쿨 호수도 일반적으로 이제 제일 많이 가는 그 키치코로 마을을 지나서 올라가는 코스가 있는데 그거 네. 올라갈 때 이제 칼막 패스라고 3,447m 고지를 넘어가야 네, 네, 됩니다. 그 순간에 대부분 분들이 이제 잠깐 네. 느끼는데 이제 숨도 가빠지고 막 머리도 아프다 무겁다 이러니까 약 드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데 결국 네. 그게 이제 뭐 빨리 내려가는 것까지 방법이 없죠. 아, 그래. 근데 그것도 한번 여행에서는 경험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대부분의 분들이 일단 우리 한국 분들의 뭐 지금 현재 백두산 올라가 보신 분들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통계로. 그런데 백두산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백두산이 2,744m 높이에요. 네. 천지 정상이. 그런데 거기 있는 송쿨 호수가 일단 호수 면이 3,016m. 네. 백두산보다 훨씬 높은 위치니까 가시면은 네. 제가 그런 한 번씩 짓궂게 묻습니다. 이 높이에 올라 보신 분 손들어 보세요. 이러면은 뭐 거의 드물죠. 아니 근데 그래도 낮은 지역에서 한 천 고지에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고산증이 오는 것 같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 뭐 고산증이 올라가는 있어서. 속도 느리고 그다음에 네. 정상인들은 3,500이 넘어서야지 이제 고산병을 느끼기 시작하는 네, 거예요. 네. 그럼 물론 뭐 3,000m 대에서 막 뛰고 이러면은 네. 쉽게 피곤해져요. 아. 뭐 그럴 이유도 없고 네. 천천히 즐기셔야 되니까 네. 천천히 뭐 해 지는 것도 즐기고 해 뜨는 것도 아침에 네. 동물들이 물 먹으러 오는 것도 보고 즐겨야 되고 저녁에 별 쏟아지는 것도 보셔야 네. 되고 이러니까 마음도 릴렉스하게 행동도 슬로우하게 네. 저는 그런 모든 분들에게 그래요. 가시면 무조건 즐기라고 그래요. 네. 불편한 것도 감수하면서 네. 사실은 뭐 대자연이 있으니까 직설적으로 화장실이 없습니다. 아, 네. 거의 드물죠. 네. 그리고 그게 이제 뭐 숙소에서 볼일을 보시거나 이래야 되는데 네. 네. 어떤 분들은 또 그러시더라고. 화장실이 너무 불편하다 이러시던데 네. 그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또 뭐 예전에 우리도 그랬다시피 네, 그런 네. 거는 또 알아서 해결을 하셔야 되는 문제인데 네. 그거를 즐기시면 되는 거예요. 네. 여행은 즐겨야 합니다. 네. 그때 저가 좀 진짜 기억에 남았던 것이 알티나라샨 그 트레킹 코스가 네. 진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유명한 트레킹 코스죠. 근데 네. 굉장히 아쉬워요. 알티나산 자체가 이제 이시클로스는 막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네네. 뭐 근데 그 넓은 이시클로스의 제일 동쪽 끝에 있는 도시가 이제 카라쿨이라는 도시인데 네네. 거기서도 차를 타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제 대략 걷는 코스는 편도로 14km 정도예요. 네. 거기 밑에서부터 알티나라산 산장 마을까지가 14km 거리입니다. 네네. 근데 우리 지난번에 선생님 가셨을 때도 그렇고 다른 우리 일행들은 거기가 이제 종착지가 되죠. 네. 밑에서부터 14km를 걸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근데 14km면 거의 뭐 발걸음으로 23,000, 22,000, 23,000보 정도 나오는 거리입니다. 네. 무리는 아니에요. 4시간 코스니까. 네. 조금 빨리 걸으면 4시간, 좀 천천히 진짜 참 유유적적하게 놀면서 가면 5시간 걸리는 거리입니다. 네네. 험준한 길, 걷기에는 별로 험준한 길이 아니죠. 오솔길도 네. 아니고 네.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니까. 네. 근데 풍경은 너무 네. 아름다웠어요. 그게 이제 일반 자동차 아니고 이제 산악용 그쵸, 자동차만 그쵸. 갈 수 산악용 있는 자동차. 이제 네. 옛날 그 소련 때 네. 다니던 그 군용 차량들을 개조한 차들인데 네. 일단 우리는 이제 저는 일행 그 차가 뒤에 따라오고 일행들이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꽤 피곤합니다. 2만 보를 넘게 걸으시면 오르막길이고 네. 가서 저녁에 저녁 드시고 별 보고 주무시고 이러면 다음날 아침에 내려와야죠. 온천도 네. 하고 네. 거기 온천도 온천이 너무 있으니까. 좋았어요. 예. 내려와야 되는데 네.
14km를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이번에는. 네. 그럼 보통 사람들 자 내려갈 때는 이제 차를 타고 가라 그러시면은 거의 타는 분이 없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아니다, 걸어간다 이러는 거예요. 다시 왜 그럴까요? 좋으니까. 네. 그 뭐 그렇게 제 기준으로는 그걸 이제 C급 수준이라고 합니다. 뭐 A, 네. B, C급으로 나눴을 때 좀 쉬운 코스예요. 네. 그러니까 좀 있어서 그렇지. 그렇죠. 예. 네. 뭐 천천히 걸어오면서는 걸어 내려오면서 바람도 즐기고 네. 물소리, 네. 뭐 귀가 아플 만큼 시끄러운 계곡 물소리를 듣고 내려오시는 네. 길인데 얼마나 즐겁습니까? 근데 네. 그게 조금 이제 안타까운 게 네. 14km를 가면서 14km를 가면은 거기서 이제 우리가 소위 만년설도 저 멀리 네. 관망하고 눈 쌓인 산 사이에 계곡에서 이제 참 네. 즐겁게 마음 푸근하게 좋은데 네. 전문 트레커들은 네. 유럽에서 오는 그 젊은 친구들 다음에 이제 정말 세계적으로 많이 다니는 사람들 또 우리나라 산악회 한국 산악회에서도 많이 갑니다. 아, 그런 더 사람들은 높이까지 올라가나요? 예, 거기서 시작점이에요. 아, 그게 시작점이에요? 알탄 나라산 산장이 아. 거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짐 점검해가지고 거기서 네. 이제 2박 3일 코스로 이제 아. 넘어가는 코스도 있고 다시 갔다가 돌아오는 코스도 있고 거기 올라가면 이제 아라콜 호수가 있습니다. 네. 아라콜 호수 전망대가 이제 해발 3,900m니까 아까 말씀하신 네네. 것처럼 이제 고산병도 그러게요. 각오하셔야 되고 네. 1박 2일, 2박 3일이니까 네. 백패킹을 써야 되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제 체력적으로 자신 있는 분들이 가야 되는데 그 네. 아라콜 호수도 제법 큽니다. 근데 그게 네. 이제 다른 이름이 별칭이 있습니다. 아, 그게 뭘까요? 색깔의 향연장이라고 그래요. 와, 물이 색이- 얼마나 아름다우면 와. 태양의 각도에 따라 가지고 색깔이 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진짜 올라가 보고 싶은데요. 저는 뭐 예전에 네. 한번 끝까지 보셨어요? 고생을 하고 갔습니다. 같이 갔던 일행들이 그런 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여기서 죽고 싶다. 와. 진짜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봤나 보네요. 뛰어내리고 싶다. 이런 이야기도 막 와. 하고 그랬는데 그래 네. 글쎄 자신 있으신 분들은 뭐 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투어로 가니까 네. 그게 이제 종착점이 되는 게 늘 못내 아쉽습니다. 아, 그러네요. 저도 조금만 체력이 자신 있으면은 저기 올라가 봅시다. 그러겠는데 네, 그러게요. 그 뭐 다녀오셨으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늘 그래요. 돌아올 때 사람 같이 갔던 일행분들한테 네. 뭐 불만 사항 있으면 서슴없이 기탄 없이 말씀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아, 다들 이야기하실 때 보면은 아쉽다는 거예요. 아, 송쿨 맞아요. 호수까지 6시간 동안 차 타고 흔들리면서 올라갔는데 물론 뭐 그 빼어난 즐김을 즐기면서 그래 올라갔는데 네. 하룻밤만 자고 내려오려니까 아쉽다. 네. 이시쿨 호수 그 참 광활한 호수를 바라보면서 네. 하루쯤은 아무 생각 없이 멍 네, 때리면서 진짜. 쉬고 싶은데 네. 쉼 없이 가서 또 다음 코스로 가야 되는 거 아쉽다. 알티나라산 역시 네. 5시간 걸어 올라갔는데 잠만 자고 다시 내려오려니까 아쉽다. 그 아쉬움이 다시 가고 싶게 만드는 건가 보네요. 저희가 이시크로스를 한 바퀴 돌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제 코스는 아. 지금 이스콜 호수 남쪽으로 해서 동쪽으로 네. 가서 다시 북쪽 사면으로 오는데 네. 이스콜 호수도 제주도의 3.4배 가량의 크기입니다. 작은 크기가 아니라 호수가. 와. 그 바다가 없는 키르기스탄이지만 키르기스탄 사람들은 이스콜 호수를 거의 바다 바다로 같았어요. 여깁니다. 그냥 보기에도 바다 같던데요. 가로 네. 세로 동서 길이가 제일 긴 곳이 160km고 남북 네. 길이가 제일 긴 게 61km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예전에 그 소련 시절에는 거기에 잠수함 시험장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시쿨이란 뜻이 네. 그쪽 쿨은 호수란 뜻이고 네네. 이식은 따뜻하다는 의미예요. 아, 그러니까 네. 따뜻한 호수라는 이야기. 네. 겨울에 안 온다고 했습니다. 아, 밑에 얼질 온천수가 솟아 올라와요. 실제로. 아, 그래서 겨울에도 얼지 않는 호수란 따뜻한 호수라는 뜻이 있는데 네네. 몇 가지 불가사의한 점도 있습니다. 그 큰 네. 호수에 뭐 어떤 분들은 110가닥이라고 그러고 또 어떤 자료는 보면 170가닥이라고 그러고 네. 온 금방天山산맥에서 유입되는 네. 물줄기들이 네.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아, 제가 한번 하도 차이가 커서 110개, 네. 180개, 170개 한번 그러네. 세어봐야지 해놓고 아직 못 세어봤습니다만 들어가는 물줄기는 그렇게 많은데 네. 나오는 물줄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와, 그럼 우리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리고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도 아직까지 판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또 염도도 조금은 있어가지고 네. 전번에 지질학자 교수님하고 이제 같이 한번 가신 적이 있는데 그 네. 교수님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저도 좀 과학적으로는 제가 영향이 모자라는데 아, 이제 예전에 오랜 옛날에 네. 수억 년 전에 지구가 생기고 난데 그게 이제 해저에서 융기가 돼가지고 갑자기 네. 솟아올랐는데 라가서 그래서 그때 소금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안타까운 게 또 네. 있죠. 따뜻한 온천, 얼지 않는 네. 온천인데 작년에 얼었습니다. 아, 역시 지구 네, 환경 지구 온난화인데 온난화? 이제 환경 변화로 네. 사상 최초로 작년에 얼었다고 뉴스에서 아, 나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얼음도 내가 사진으로 본 적이 있는데 아, 심각한 문제인데 아, 그런 어두운 이야기는 여기서 그만하고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말 키르기즈스탄에 정말 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까 하는 거 한마디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제 경험상 이제 네. 키로는 큰 나라지만 대부분 여행사를 따라가면은 대행사에서 다 준비를 하는데 제일 미흡한 부분이 6월, 7월, 8월, 9월이 여행 성수기가 됩니다. 아, 5월 네네. 달에는 이동하기가 어려워요. 네. 눈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고3지대라는 걸 명심을 해야 되는데 네네. 우리가 한국에서 출발하시는 분들은 다 여름철에 가니까 네네. 이제 반팔 짧은 네. 소매 옷들을 입고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가시는 거예요. 네네. 추워봤자 얼마나 춥겠냐 이런 네. 그게 제일 그런 낭패를 당합니다. 아, 그럼 옷을 네. 좀 그렇죠. 사계절 옷을 다 준비를 하셔야 되는 아, 나라예요. 네네. 그래 해발 고도가 100m 올라가면은 0.6도, 0.7도가 내려갑니다. 온도가. 네네. 그러면 우리가 도착하는 비시케크 같은 경우에 뭐 800m 선인데 네네. 송크로 올라갔다 3,000m가 넘는 거예요. 그럼 네. 2,200m 차이가 나는데 2,500m면 간단하게 15도죠. 네, 그러면 그 밑에서 어. 30도라 그래도 위에 가면은 또 춥고 15도 정도 되고 다음 네네. 또 해가 지고 나면은 더 또, 춥죠. 또 춥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도 7월달, 8월달에도 송크로스 이상 되는 송크로스 정도의 유르트에서는 네. 밤에 난로를 뗍니다. 아, 스탈 네네. 난로. 예전에는 제가 처음 뭐 10여 년 전에 갔을 때는 소똥을 말린 걸 가지고 장작 대신에 네네. 썼는데 나무가 네네. 없으니까. 네네. 지금은 뭐 시대가 변하니까 네. 유르트에는 송크로스 유르트 숙소에는 다 석탄 난로를 뗍니다. 아, 제가 네네. 군대 시절에 석탄 난로를 뗐는데 네. 그 정도로 춥습니다. 네네. 아, 밤에 춥다고 해도 잘 안 믿으세요. 아, 네네. 뭐 추워봤자 얼마나 춥겠냐 이렇게 가볍게 입고 그냥 목도리 네. 하나 하고 이래 가시는데 저는 꼭 당부를 합니다. 네, 네. 사계절 옷을 다 가지고 가라고. 안 아. 되면은 뭐 추위에 뜨는 것보다는 네. 더위에 땀 흘리는 게 나으니까 네. 좀 두껍게 준비하시는 게 아. 가방 캐리어 싸실 때 네. 그게 된다면은 네. 가장 중요한 게 일단 몸이 불편한 점이 없어야 되는데 체력적으로 네. 추위에 떨면 사람이 쉽게 상해요. 아, 네. 많이 위축되고. 네. 전 제일 강조하는 게 일단 그 방한 대책을 세워서 가야 된다고 아, 생각해요. 네. 그다음에 여름이라고 신발도 가벼운 트레킹화보다는 네. 이제 중등산화 정도는 안 돼도 아. 등산화 쪽이 네. 낫고 네. 그다음 가보셨겠지만은 그 스카제카 네. 협곡이 네. 있습니다. 네. 스카제카가 아, 그죠. 동하의 나라 네. 이런 뜻인데 러시아 네. 말로 네. 비록 뭐 크기는 미국의 뭐 브라이어스 캐년이나 그래도 네. 캐년에 비할 바는 아니에요. 네. 자, 한 시간 한 2시간 하면은 거의 대충 볼 수 있는 그런 면적이지만은 키르기스탄까지 가서 거기 안 보고 오면은 그것도 네. 못난 짓입니다. 네. 꼭 봐야 될 네. 그런 명소인데. 네. 근데 모든 산의 그 협곡의 구성이 사암이에요. 네. 네. 모래알이란 네. 미끄러워지면 안 되니까. 그쵸. 그다음에 그것도 하여튼 다치면 안 되니까. 네. 네. 거기서도 조금 이제 덜 미끄러워지는 등산화가 네. 아무래도 나은데 가볍게 보고 늘 이야기 드리는데도 준비물뭘 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도 이제 여름이라고 가볍게 입고 네. 가볍게 가지고 신발도 그냥 간단한 운동화 쪽 신고 네.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보다는 안전을 위해서라도 또 더 좋은 관광을 더 좋은 여행을 위해서라도 그런 면에서는 조금 준비를 해주셨으면 네. 하는 네. 제 느낌입니다. 아, 네.
네, 너무 좋은 팁 감사드립니다. 정말 아, 키르기즈스탄에 대해서 지금까지 들어봤는데 시간이 또 거의 다 됐네요. 너무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저도. 다음에 기회 되면 또 와주실 거죠? 예, 기꺼이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꼭 가보시기를. 네, 길 따라 필 따라 여행. 네, 그리고 또 책도 곧 나온다고 하니까요. 9월달에 네, 여러분 그 책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네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들을 곡은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주에 뵐 때까지 행복하시고 또 하루하루 멋진 풍경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며 고니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다음 시간엔 더 나은 모습으로 뵙도록 할게요. 고니의 길이 있는 풍경에서 우리 또 만나요.